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노후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전지적 은퇴 시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아, 예. 해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한 살 더. 우리 인규 씨 올해는 네. 또 골프 채널 더더욱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 4땡 됐습니다. 이제 아. 땡이니까 네. 좋습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 토끼인데 제가 네. 토끼띠라 어? 은퇴 시점이 다가오네요. 그러네요. 근데 가장 고민되는 게 은퇴 후에 네, 많은 걱정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개그맨들도 네, 코너가 없어지면 바로 은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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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항상 힘들었던 게 이게 매일이 휴일 같으니까 주일이랑 이렇게 평일이랑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갑자기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밥 사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누구 돌아가시면 괜히 이 봉투도 해야 되니까 맞죠, 맞죠. 경조사 저 챙겨야 못 간 되는 적도 것도- 많아요, 솔직히. 그럼요.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서 봉투도 해야 되니까 부담돼서 제가 하지만 이제 부장님 돌아가실 땐 꼭 가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잘해가지고 나 좀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요, 아직. 아니에요. 뭐 오래 사시는데 은퇴 준비 잘하겠다 이런 다짐이죠. 그죠. 제가 지금 인규 씨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은 공감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다 그쵸, 보니까 공감 제가 가는 더 게- 어리죠. 그렇죠. 많이 어린데 네. 같은 40대에서 놓고 보면 네. 공감 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좀 통계를 보면은 네. 이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7분 정도가 퇴직 증후군 그렇죠. 이런 걸 많이 겪으신다고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골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겨울이 약간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해. 음. 애는 커가는데 저 애가 셋인데 애는 그렇죠. 커가는데 아침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그런 게 있고 불안하죠. 이제 계속 노후에 일이 없으면 그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이. 심리가 계속 그렇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공감 가는 주제다. 어. 우리가 이 투자와 관련돼서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마음의 치유라는 거는 제일 은퇴의 크죠. 불안감 네, 이런 그쵸. 것들은 누구에게 또 털어놓기도 좀 애매해요. 송혜교 요새 드라마 있어요. 예, 글로리. 글로리. 복수를 위해 20년을 준비하니까 예. 착착착착 가잖아요. 야, 우리도 은퇴를 딱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계획적으로. 노후에도 착착착착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깜깜한데 오늘 걸그룹이 나온다고. 예, 그런-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오늘 그래서- 저기 우리 전문가로 오시는 분께서 네. 예, 또 94년도에 예, 또 우리나라 1세대 걸그룹으로 또 이렇게 또 진짜?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자, 근데- 이번 경력 보니까 심리계의 마이더스 손이다. 자,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지금 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네, 한번 가보시죠. 여기 어디지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오! 아이고야. 저분이에요? 많이 뵀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와, SOS. 자, 어서오세요. 네. 영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사이고요. 박상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소장님, 네. 그 TV나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의 이 마음 고민 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를 하셨고 은퇴를 굉장히 기다리셨어요. 은퇴하면 와이프랑 세계 여행을 다니려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없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막상 이제 은퇴를 하니까 뭘 할지 몰라서 공허해지시기도 했는데 금술이 좋던 와이프께서 예상 외로 그냥 바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진짜? 와. 그 분이 일자리 잃었죠. 자녀는 없는데 너무 아내도 슬프다. 사망을 하시니까 이제 너무 극한 상실감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너무 슬프다. 10명 중에 이제 7분이 은퇴하시고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와, 과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총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감정만 뭐 우울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내게 남는 건 무엇인가 아, 하는 거에 대한 뭐 분노도 있으시고 상실감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울감도 있으시고 되게 복합적이고 아주 많은 감정이 올라오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2의 인생을 또 준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은퇴 후에 뭐 여행 작가가 된다든가 뭐 시니어 모델이 된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자, 은퇴 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선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자,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60대 초반이고 6개월 전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친구들도 만나고 외출도 하더니 요즘은 남편이 통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TV만 보면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도 답답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온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는 싶은데 저도 피어연이 서툰 편이라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 활기를 찾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사연자분이 이 퇴직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에 또 아내분께서 이게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 것 힘들죠.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부의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은퇴를 남자가 해서 집에서 이렇게 안 나가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네. 답답해요. 나도 죽겠어요. 뭐 막 이런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부인께서 지금 나도 감정에 서투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활기를 북돋아주고 싶고 우리 남편이 힘을 내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굉장히 좋은 조력가시거든요. 네. 뭐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 이렇게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부드럽게 잘 물어봐주면 남편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남편분도 어느 정도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사이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트리플 A형이라 소심해가지고 잘 삐지고 또 속마음을 잘 얘기 못하는 성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을 하나요? 그러니까 두 분을 먼저 상담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 왜냐면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아무리 않아요. 부부지만. 그런데 그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사람은 누구나 정말 내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네. 내 감정을 다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판단이 마음 푹 놓고 얘기할 대상이 별로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걸 얘기했다 더 내가 상처받을까 봐 좀 두려운 거거든요. 맞아. 이 트리플 A라고 하셔도 또는 소심한 남편이라도 부인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좋은 또 치유의 방법이었고요.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저는 50대 후반이고 8개월 전쯤 중견기업 상무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이 갑작스럽긴 했지만 저는 좋은 자리를 빨리 구해서 보란듯이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주변에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취업을 열심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현실이 만만치 않더군요. 연봉이나 처우가 제 생각과 다르다 보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화가 나고 아직 현직에 있는 동료들과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들, 며느리도 제가 퇴직한 후에는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제 마음의 화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와, 이거 완전 공감되는 게 그 만약에 상무님이면 홍상무지만 은퇴 후에도 한 5년간은 계속 상무님 하거든요, 주변에서. 5년이나요? 그냥 대충 뭐 은퇴를 다 알지는 않잖아요. 상무님 하면 또 밥도 사야 되고 또 술 한 잔 사야 되고
이 상무랑 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인기가 너무 높았던 만큼 뚝 그 인기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맞아요. 그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직장인들도 비슷한 거죠. 사회적인 그 위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을 하세요. 네. 성공했던 것만큼.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큰 그 덫이 있어요. 난 여전히 건재하다. 난 더 좋은 회사에 갔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누군가한테 증명을 하는 게 목표이면 우울함이나 그 절망감 이런 거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무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존감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것도 좀- 이 사연자분 네. 마음도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이 누구나 이렇게 좀 자기 한때 또 잘 나가던 시절의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그쵸. 저 이런 분들께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막 일간지 방송에서 편집국장 이런 것까지 하시다가 네. 이제 다운그레이드 돼서 이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뭐 라떼. 만났고. 예. 근데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6개월 이상은 못 버티세요. 왜냐 그걸 못 받아주거든. 그치.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니까. 예. 내가 어디에 편집국장이었던 것만 내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시는 거죠. 인정받고 싶으시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런 패턴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패턴이에요. 만약 은퇴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머니투데이에 임원으로 끝나는데 이제 은퇴 후에는 어떤 거 저는 하실 그냥 조용히 살려고요. 또 제가 이제 좀 약간 꼰대 세대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꼰대라고 아니라고 생각해도 후배만 만나면 이게 저절로 꼰대가 돼가지고. 현직에 있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애들이. 진짜로. 예. 근데 은퇴한 사람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러네. 현직에 있어도 안 듣는데 은퇴한 듣는데요. 사람 말을 누가 듣습니까? 와,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네. 이제 사연자분을 네. 예, 모셔보도록. 그래도 우리가 열드카가 간다 또 하는 것보다 예. 우리 걸그룹도 박사님 오셨으니까 자 열드카가 간다. 출발! 아 지금 제가 이제 인규 씨 구로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구로구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은퇴하신 그것도 똑같네. 예.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 요새 도전하잖아요. 그분들이 요새 고척돔에서 네. 다시 한번 젊은 패기들과 네. 은퇴하신 분들과 싸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운동선수나 이미 좀 많이 알려주신 분들은 네. 무언가를 이어가기가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쵸. 그렇죠. 아 여기 예예예예 제가 여기시네요. 보시도록 고민이, 예. 얼굴에 고민이 있으시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열드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일단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모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금 기분이 우울해서 아이고. 푸른 수목원 좀 푸른 구로구에 있는 아, 푸른 네. 수목원. 네. 네. 자, 그럼 푸른 수목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연자분께서는 현재 노후 설계를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처음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만두게 돼갖고 네.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잠깐 쉬는데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처음에는 되게 저한테 너무 맡기다 보니까 제가 좀 그게 싫어갖고 약간 조금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 목을 좀 남겨뒀어요. 일하는 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분은 자기 윗분들한테 저를 평가할 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은퇴를 또 네, 또 1년 정도 다니다가 또 지금 그럼 2번 연속 은퇴를 또 경험하신 거네요. 네. 아. 첫 번째는 진짜 집 사람한테 얘기도 못 하고 네. 혼자 아침에 출근한다 그러면 뭐 출근 복장 뭐 양복 입고 예.
이제 차에다가는 몰래 이제 등산용품을 네. 실어놓고 들어오고 북한산을 계속 갔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산에. 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 이렇게 길 차 막히는 곳에서 이렇게 팻말이라도 들고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도 해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거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 또 사연자분께서 얼마나 우리 또 노후와 은퇴에 관심이 많은지 지금부터 알쏭달쏭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 맞추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깜짝 선물이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아파트하고 자동차가 있었는데 네. 놓치셨어요. 네, 오늘 선물도 어마어마하니까 네,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슈퍼노인 증후군이란 재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노인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소영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저는 슈퍼노인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힘있고 그쵸. 돈 있는 네. 노인이 되고자 하는 뭐 그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정확히 뜻이 어떤 건가요? 슈퍼 노인 증후군은 은퇴 후에도 뭔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강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노년층을 말합니다. 왜 좀 은퇴를 하고 나면 조금 여유 있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여유 있게 보내면 막 죄책감 느끼고 너무 맞아. 불안하고 맞아. 막 이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 내가 좀 이런 그런데. 심리 증후군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증후군에 잘 빠지시는 분들은 은퇴 전에 좀 너무 과하게 바쁘게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저도 좀 나타나요. 요새 SNS를 키면 뭐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요.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성공하는 사람의 10가지 조건, 재벌들의 습관 이런 것만 보면 내 가장이 불안해. 어떤 건지 왠지 아시죠? 놀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놀고 있고 뭐 재벌들의 습관 막 이런 거 보면은 또 불안하고. 그죠. 저희도 약간 그런 게 맞아요.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노인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 증상도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네, 정답입니다. 우와! 노인 우울증은 우리가 이제 청장년의 우울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신체적으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고요. 뭐 실제로 당연히 더 아프시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인지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노인층인데 인지력과 집중력 떨어지면 사람들은 뭘 의심하죠? 치매를 의심할 치매. 수밖에 예. 없어요. 뭐 조기 치매가 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치매 검사나 뇌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뇌 손상이나 치매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가성 치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매 증상은 있지만 사실은 진짜 치매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이러면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치매 증상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다행이다. 없습니다. 전 자꾸 골프채를 놓고 와가지고 요새 그게 걱정. 그거는 치매가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아니야. 일부러 버리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기억력 저하하고 치매의 차이는 기억력 저하는 내가 까먹었다가도 얘기를 해주면 알아요. 네. 두고 왔어. 맞아요. 어떻게 까먹었다 이러는데 이제 치매면 두고 왔어요. 그래도 뭐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치유됐다. 다행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죠? 치매는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사연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이제 퇴직을 좀 맞이하셨잖아요. 네. 지금 가장 마음적으로 힘들고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출근했을 때는 왜 사람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출근 시간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참 그것도 참 그렇고 일단은 집사람하고 잘 안 부닥치려고 피해 다닌다 그래야 되나 집에서 그리고 약속도 없는데 괜히 뭔 일 있어 그러고서 나가야 돼 그리고 괜히 친구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 사업장 가서 괜히 거기 가서도 한두 번이지 자주 가니까 별로 그렇죠. 바쁜데 자주 가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행복해 보이면 나는 왜 지금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상희 또 소장님의 솔루션. 첫 번째 황금 열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열쇠 솔루션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조바심을 버리세요입니다. 지금 사례자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보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는 가장 큰 건 위축감이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위축돼 있고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네. 뭐 이런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은퇴자들께서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보면 가정도 잘 이루셨고 첫 번째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셨고 아까 보니까 두 번째 직장에서도 나는 10 중에 8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가장 사실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무엇을 해오셨어요? 여태까지 잘하신 거 좀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그냥 잘한 거는 없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잘한 게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잘한 게 없으실 리가 없잖아요. 잘한 걸 다시 한번 세 번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잘하신 잘한 거. 거. 그냥 열심히 한 거. 예. 그냥 누구 눈에 잘 띄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냥 이만큼 월급 받으니까 열심히 일하자. 오, 좋은 이 직장이 마인드다. 좋다. 그냥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일한 거. 이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네. 비슷한 거예요. 그쵸. 막상 잘한 걸 물어보면은 네. 썬뜻 뭐가 안 나오지만은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 그렇죠. 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대답을 너무 못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잘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셔야 해요. 우리 요즘 살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그대로 된다. 네, 원하는 대로 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도 근데- 16강도 해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뭐 잠깐이지만 본인을 또 칭찬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것 같아요. 예, 그게 본인한테 지금 네. 본인의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음, 본인을 지금 칭찬해주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상현님 스스로 나한테 칭찬을 해보세요. 반말로 해주세요. 한번 과감하게 해주세요. 과감하게. 네. 상현아, 너는 진짜 새벽에 무슨 약속이 있어도 항상 부지런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고 출근은 뭐 그 전날 술을 아무리 먹어도 출근 시간은 어기지 않은 점은 정말 너한테 칭찬을 해줘. 또 있어, 또 있어. 이제 막 또. 입 터지셨어. 그리고 너가 열심히 회사 가서 요령도 안 피우고 아. 그 일에 대해서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내가 더 한 번 더 움직여 주자 이 생각으로 했던 것도 인정할게. 와, 좋다. 이렇게 많으신데, 이렇게 많으신데. 하나도 제일 힘든 야. 거예요, 그게. 네. 소장님, 그러면 두 번째 황금 열쇠 열어주시죠. 두 번째 솔루션은 남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지금 사실 오늘 상현님은 너무 은퇴를 얘기하시기엔 젊으시잖아요. 네. 50대 중반이신데 정말 이제 많이 사시고 이제 정말 연세가 많으신 노인 실버 층께 여쭤봐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한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은퇴는 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야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여태까지는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사회적인 어떤 일원이 돼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기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성과도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배우나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 그래가지고 또 예. 예, 하다 보는데 저도 이제 그냥 학원 좀 다녀보고 있거든요. 와 지금. 이제 좀 그러면 최근에 출연한 작품 뭐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게 있나요? 요즘에 이제 저 재벌집 막내 아들 오, 끝나고 우와! 끝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아, 이제 하는 그랬잖아요. 대행사 에? 대행사 대행사. 대목이 드라마 대목이 아 그분들을 좀 뵙고 그리고요. 그 MBC 내일 거기에서 이제 배우 이수혁 배우님 앞에 있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 무관으로 이제 거기 있었고 저녁 씬에는 또 김희선 배우님 옆에서 청나라 병사. 저도 20년 했는데 김희선 씨를 아직 못 봤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또 개척하고 찾으신다는 거에 용기의 박수를 드리고 아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상현님은 지금 배우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또 저는 너무 내가 원하는 꿈을 쫓아서 가는 길이 멋있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저도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좀 마음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방송하고 떠나서 진정한 조언을 좀 드리면 정말 누군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내 얘기를 좀 충분히 정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깊게 하시고 나면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좀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어릴 때 꿈이 연기자 배우 쪽인데 은퇴 후에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찾으시고 또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개인기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개인기나 이런 게 있으신지. 개인기가 진짜 없어갖고 제가. 네. 그러면 뭐 하나 뭐 드리자면 자 개인 그냥 이 헝겊이 비둘기가 됩니다. 재밌다, 재밌다. 약간 이상한 개인기라도 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한번 용기 내서 용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기보다 용기 내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얘기하시고 오디션 개인기 있으십니까? 예, 잠깐 모자라지만 네. 어떤 개인기죠? 이 손수건이 네. 비둘기가 됩니다. 진짜로요? 오, 연기까지. 역시 연기하십니다. 오. 네. 비둘기. 비둘기 어디 있어요? 하나. 비둘기. 둘, 셋! 와!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가 어느덧 이제 푸른 수목원에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네, 목적지인 푸른 수목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환자분, 율드카 탑승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제 얘기를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친구들도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좀 싫어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 좋은 얘기 많이 듣고 힘 있는 얘기 교수님이 해주셔서 힘도 나고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 개인기 많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 나오면 주인공 안 보고 뒤에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 형님 나오시는. 아유 고맙습니다.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도 폼나게 100세까지 든든하게 전지적 은퇴 시점 화이팅!